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 10시에 또 여지없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물론 4월 4일 11시에 당연히 저희가 예상하는 결론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것이겠죠. 그 결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거겠죠. 예, 오늘 아마 다들 좀 뭐랄까 체한 느낌이 싹 풀리는 오늘 하루였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오늘 이 환하게 웃을 수 있는 바로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진영 시사평론가,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이게 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분위기가 이러면 안 되는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 30분 딱 넘어가자마자 저도 다른 방송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 잘못 봤나? 4월 11일인가? 혹은 이거 만우절이라서 혹시 뭐 누가 장난치나? 아유, 그걸 저는 이 장난쳤으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장난쳤으면은 매장이지 매장. 바로 거의 매립이야 매립. 그죠 매장이죠.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이게 정확한 소식이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봤던 이 문서가 바로 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자신의 SNS 공유한 내용을 딱 보고 나서 이거구나, 드디어 왔구나 해서 환하게 소리 질렀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올 게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 두 분은 당연히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만약에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파면 결정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던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이 결론이 나오고 나서 선고일 통지가 내려지고 나서 각자의 어떤 느낌이랄까 어땠는지 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선배님부터 하시죠. 예, 우리 평론가님. 저는 오늘 아침 9시에 방송 진행을 했는데요. 예. 예. 윤석열이 탄핵되었습니다. 누가요? 만우절이네요. 제가 아침에 방송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셨다고. 예. 선의의 근데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인데 11시에 그게 된 거야. 와, 저 울었어요. 진짜 눈물 나올 만했어요. 울었습니다. 요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픔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요즘 드라마에 좀 과잉돼서 아픔도 있고 혹시 그 폭삭 폭삭 때문에 울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폭삭 쪽이셨구나. 윤석열 이 탄핵 관련되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예.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눈물이 글썽여졌습니다. 진짜. 예. 그 진짜 근데 생방송 중에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김용민 사장님은 아니 선고도 안 났는데 뭐 벌써 눈물을 흘리시나? 너무 서둘러 눈물을 흘리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예. 오늘 다른 것보다도 네네네. 일반 방청 그리고 생중계 이거 보고 결론이 나왔구나. 네. 단번에 네. 느낄 수 있었고요. 저도 결과 8대 빵으로 확신합니다. 예. 8대빵. 예. 예. 일단은 국민들 다수 네. 뭐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탄핵을 해야 한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중도층은 벌써 70%까지 갔단 말이에요. 예. 뭐 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와중에 만약에 헌재가 생중계를 하면서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을 내린다? 그야말로 정말 매립이 되려고 작정한 것이죠. 일반인 방청도 받으면서 그렇지. 생중계도 하는데 네.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 뭐 이런 결론으로 난다는 건 이거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불가능하죠. 예,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이미 결론이 났고 낮에 제가 국민의힘 쪽을 좀 취재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뭐 일단 쌍권 쪽은 이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파면으로 네. 이제 짐작을 했고, 뭐 우리 박진영 선배가 잘 알 텐데 민주당 쪽으로 와가지고 물어본다면서요,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언제 돌아갔는지. 그 국민의힘의 진짜 찐윤 일부 외에는 정보가 없는 모양이에요. 정보가 없어. 그나마 이제 윤상현은 정보가 있는 모양이에요. 윤상현, 나경원 등은 윤석열 통해서 아니면 그 정보를 들었다. 정보가 있는 쪽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권성동하고 그 권영세는 이미 윤석열과 네. 갈라선 지 오래됐다. 눈밖에 라고 이렇게 났어요.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 그 교도소에 있을 때, 구치소에 있을 때 막 그 권성동이 네. 당 지도부는 선을 긋는다. 네.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개별 의원들이 구치소 앞에 간다든지 뭐 윤석열 면회 간다든지 그럴 때는 그건 개인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이가 이제 석방되고 이제 관저로 돌아왔을 때 권성동이 찾아갔나 봐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거기다 대놓고 오늘 무슨 자격으로 왔어? 당 지도부 자격으로 왔어? 개인 자격으로 왔어? 그랬더니 권성동이가 또 눈치도 없이 개인 자격으로 왔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그 이제 쌍권도 어찌됐든 지금의 상황을 현실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만. 아니 사실은 예. 만약에 윤석열이가 이제 컴백을 한다, 예. 이게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네. 이거 근데 실제 근데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죽은 목숨에 가깝다. 이건 뭐 좀비 정권이라고 이미 대다수라고 하긴 그렇구나. 전통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 김진, 정규재, 조갑재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일찌감치 운을 띄운 것도 있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메시지에 공감을 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궁금한 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날에도 그날 뭐 오전까지도 평결 절차 이어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평의 잠깐 하고 그 선고하기 직전에 평결을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오늘 방송 제가 두루두루 좀 챙겨 보니까 평결 절차 이미 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YTN에서 그런 취재를 했다라고 이제 기사도 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평의 회의 자체가 너무 짧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네. 평결을 이미 했구나라는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던 사실 거죠. 12월 4일부터 이거 뭐 탄핵되면은 정말 뭐 한 달 안에도 끝날 사안이다라고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평결할 게 없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윤석열을 봐줄 구석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까 PD님이 잠깐 보여주셨는데 예. 챗 GPT에다가 네. 윤석열 탄핵 심판 기각 의견으로 한번 써봐. 아, 그 나왔나요? 네, 그랬더니 어떻게 챗 쓰던가요? GPT가 쓸 말이 없으니까 예. 뭐 이 정치 활동 금지 이런 것들은 네. 수사적인 표현이다. 아, 진짜요? 그냥 비유적인 레토릭 아. 표현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제정신이 박혀 있으면은 네. 윤석열 파면 선고 아니고 다른 예. 어떤 것으로도 이 논리적으로 이걸 두둔하거나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예전에 우리가 지귀현 판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뭐랄까 뭐 창의적인 해석이라는 표현도 좀 불쾌한데 그런 해석을 통해서 구속 취소를 인용해줄 때만큼의 그런 상상력, 창의력을 발휘하더라도 기각 결정은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각하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 예, 예. 저는 언론에서 그다음에 우리 같은 평론가들 또는 정치권에서 추정했던 일들이 저는 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각하라는 것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 들어갔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 이후로 판결을 미루기 위해서 잔머리 굴렸다. 네. 이런 일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역사가 밝혀질 것이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네. 쥐기현이라는 대먹지 못한 판사가 했던 예. 이 망동에 대해서는 예. 끝까지 저희가 잊지 않고 응분에 네. 조치를 해야 된다. 형님, 그 지귀현 판사가 이 진보 유튜브 많이 본답니다. 혹시나 그 미움 사면 안 돼요. 저는 뭐 그런 언제 어떻게 같이 김용민 만날지 TV도 몰라요. 뭡니까? 지귀현 판사가? 아니 나도 안 돼. 아, 그래요? 나도 잘 알고 뭐. 아, 진짜요? 예, 이 진보 유튜버들 뭐 두루두루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럼 지귀현 판사는 빨리 그 박진영 TV를 구독 좋아요 누르시길 그러니까 바랍니다. 그 양반 얘기를 그 양반을 변명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예. 지귀현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저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호인 같은 호인? 코인이 아니라 호인. 호인?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은 좋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 관종하고 호인 그 사이. 아, 관종하고 호인 사이. 예. 어.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예, 예. 좋은 평판도 받고 재밌는 예.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고 예. 그런 게 있는데 예. 그 뭐 이번에 그 판결을 만약에 구속 취소를 하더라도 예. 즉각 예. 즉시 예. 항고를 통해서 예. 이제 해줄 줄 알았다? 검찰이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게 석방해 줄 줄을 몰랐다는 거야. 들리는 소문에 아니 의하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 진짜- 그래서 내가 장담하건데 예.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보십시오. 예. 4월 안으로 이제 공판이 한 두어 번 더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내란죄 예. 형사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공판이 예. 반드시 직권 구속시킬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쥐기현 판사에게 걸 생각이었어요. 음. 윤석열이 4월 4일 탄핵 인용이 되면은 네. 윤석열이 10초 안에 예. 관사에서 안 나오면은 예. 쥐기현 판사가 직권 구속시켜 주면은 예. 제가 쥐기현 용서할 판사에게 생각이 있다. 품었던 이 나빴던 이 분노. 이런 것들을 제가 풀 생각이 있다. 아이 그런 근데 생각이- 예. 저 지기현 판사를 제가 무슨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그 3월 중순에 그렇게 풀려나는 바람에 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네. 고통의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제 지표가 아주 네. 그냥
그 쓰레기가 됐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유, 이거에 대한 책임을 또 당연히 줘야죠. 져야 합니다. 네네. 왜 그런 엉뚱한 판단을 해가지고 검찰로 하여금 석방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는지 네. 그 깊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아마 지금 2조밖에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2조밖에. 그 10조 추경한다는데 뭐 국채 내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지금 세수 부족인 상황에서 이런 재정 위기까지 초래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데 대해서 깊은 반성과 책임을 가져야 예.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전문가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의 사회적 비용은 300조에 가까울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하는 거 들어봤는데 아무튼 우리 사회에 아주 극심한 혼란을 뭐랄까 방치한 것을 넘어 부추긴 공직자들, 고위 공직자들 혹은 뭐 이제 엘리트란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층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될 거다. 그 우리나라 역대의 이제 군주들 중에 예. 폭군이 많습니다. 뭐 연산군, 그다음에 대표적인 암군, 홍군인 선조, 예, 그다음에 뭐 궁예, 예, 또 생각하는 뭐 봉상왕, 예. 고구려 시대로 가면 다 합쳐도 예. 윤석열만큼 경제적 손해를 입힌 왕은 없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대목도 저희 뒤에 잠시 뒤에 짚어보고 아마 지규현 판사 얘기나 윤석열에 대한 이 재구속 여부는 이따 후반부에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4일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후의 상황을 저희가 내다보면서 따라가야 되는 얘기니까요. 자, 근데 아까 이제 우리 박지원 평론가께서 짚어주신 대로 오늘 선고기일 통지를 할 거였으면 그 전까지 헌재 내부의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있었던 단계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제 봤던 그 법사위 현장에서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인가? 이분이 김정원. 예, 법사위 위원들한테 했던 발언들을 좀 곰곰이 씹어보면 여전히 뭐 심리 중이다, 검토 중이다, 뭔가 시간이 더 지연되는 듯한 메시지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제 되게 불안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 결정이 내려지니까 뭔가 전격적인 느낌도 들고 또 다른 어떤 압박이나 배경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던 올 탄핵이나 줄 탄핵 이런 선언적인 어떤 메시지가 실제 헌재에 압박을 준 걸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 이 잘못 이야기하면 청기 누설인데. 청기 누설 해주세요. 왜? 오셨으면 누설 해주세요. 작동했다고 봐야죠. 작정했다고요? 작동했다고 봐야죠. 작동했다. 작동했다고 봐야죠. 민주당 초선들이 했던 국무회의를 붕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윤석열 탄핵 인용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 즉 마흔역 임명해야 된다는 네네네. 이야기가 저는 헌재에 굉장히 절박하게 들렸을 것이다. 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한편으로 저는 상황 변화가 확 바뀌구나 느낀 게 예. 이재명 대표가 SNS에 범우주의 위압감을 느낄 만큼 헌재가 지금 심각한 이 상황에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주의 무게. 네, 맞아요, 우주의 맞아요. 무게만큼 네. 이렇게 헌재에 북돋아주는 예. 헌재를 칭송해주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초선들이 배드캅, 예. 이재명 대표가 국캅 하면서 상황 변화에 지금 분기점에 왔구나라고 예.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박을 느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모르진 않는다. 그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재밌게 이야기하자면 누군가가 헌재에다가 당근과 채찍을 같이 던져 넣어준 모양이네요. 누군가가 네네. 당근과 채찍이요. 네네. 의미심장하게 들리는데 청기 누설을 하시려다가 지금 많은 것 같아가지고. 아니 국민들의 힘이죠. 아, 다 국민들의 힘이죠. 갑자기 도망가세요. 얘기할 듯 하다가. 예. 근데 이거는 타이밍이다 싶으시면 언제든 당근을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아니야. 예, 그냥 다 제 수준의 썰이니까 황당무계한 이야기니까 예, 뭐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 헌법재판관들을 믿지 않습니다. 인간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는 인간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전제하에서 기독교적 예. 사상에서 맞습니다. 출발한 맞습니다.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 제도로서 네. 인간의 이 사적 욕망을 억누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저는 헌재 재판관들의 사적 욕망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그 사적 욕망을 갖고 있는 뭐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재판관에게 네네. 누군가가 채찍과 당근을 쥐어줬을 텐데 저는 그 채찍과 당근이 궁금해가지고요. 무엇이었을까? 굳이 적시하자면 그래서 윤석열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 아닙니까? 음, 헌재 재판관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때 뭐 예, 수많은 뭐 캐비넷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뭐 너 뭐 한 자리 해볼래?
헌법재판소장 이런 거. 뭐 너 대법원장 한번 해볼래? 아.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죠? 얼마든지 이제 그런 현실적인 당근 혹은 네. 사적 이익을 당근으로서 이제 뭐랄까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만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근데요, 저희 세 사람 다 뭐 8대 0은 확실하고 더 이상 기각은 쓸 수 없고 각하라는 것도 뭐 아시는 것처럼 변론 준비 기회까지 포함하면 거의 12차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거 몇 대 몇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저는 왜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이런 사람들이 이게 재밌는 표현입니다만 4월 4일에 하니까 4대 4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우리 김용민 목사님 잘 아시는 저쪽 극우 유튜버들이 대부분 대문짝을 4월 4일 윤석열 돌아오는데 그 4대 4라는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왜 이런 희망 고문을 지지자들한테 이럴 것 할까요? 같으면 우리가 6월 2일 날, 응? 6월 6대 2. 2일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니까 알면서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그 지금 적어도 보수의 한 80%는 개신교인이라고 하잖아요. 보수 개신교인. 이 보수 개신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가짜 뉴스도 믿어요. 가짜 믿습니까? 뉴스도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의 그 가치가 더 중요하지. 사실이냐 진실이냐 뭐 객관이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설령 사실이 틀리더라도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틀리더라도 그들에게는 당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적셔줬으면 됐다.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예,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자들 지금 윤상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그 관심은 대선이 아니에요. 대선에서 이길 길이 없잖아요. 예. 무슨 수로? 뭐 그나마 가장 경쟁력이 있다는 김문수도 20% 포인트 격차 이상 벌어졌는데 예. 힘들어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옥체를 보존하고 옥체라는 표현은 조금 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네. 지금 안전에 각별히 유념하면서 대선 레이스 쭉 달리면은 결국에는 그 대통령 된다고 전 봅니다. 그 혹시 이렇게 와해된 그 자신들의 뭐 구독자층, 에이. 지지층들을 좀 이렇게 결집시키려고 아니 자꾸 그게 아니라 당권. 당권이에요, 당권. 당권. 예, 당권을 주게 되면 당장 내년도 지방선거 어마어마한 그 공천권 아니겠습니까? 예. 벌써 뭐 군의원까지 생각하면은 이게 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공천권을 네. 행사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그 공천권으로 차후에 대선은 좀 멀어지겠군요. 네. 총선 공천권도 이제 영향을 받게 되니까 네. 그들에게 있어서 당권은 매우 중요한 음. 그 지금 대권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이슈인 거예요. 예. 예. 맞죠? 그렇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뿐만이 아니라 개헌 국면이 온다고 볼 겁니다. 개헌 국면. 네, 그리고 이제 정치적 격변이 올 거다. 예. 거기에서 지분 챙겨서 이합 집산이 새롭게 만들어질 때 네. 나는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음. 어떤 포션에서 대장질을 할 것인가 예. 이걸 구상하게 됩니다. 저는 감히 제가 예언하자면 이번 대선 다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번 봅니다. 대선 다자구도라고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분파된 또 다른 세력이 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기 때문에 예. 내 지분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 아. 내 자산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자. 예. 이런 식의 생각으로서 후위를 내다보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강만 돼도 네, 이강만 그렇죠. 돼도 네. 그 뭐 이런 뭐 저기 군소 후보들이 나오질 않아요. 예, 근데 예. 뭐 완벽한 일강, 유일한 일강 구조라면은 예. 다약 구도가 되겠죠. 일강 다약 구도. 예. 다그 약체들의 경쟁이 어쨌든 범보수 쪽에선 열릴 수 있다는 어차피 말씀. 뭐 그런 현실 인식은 한동훈 대표도 한다고 보는데 전 한동훈 예. 대표가 빨리 네네네. 그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예. 새로운 어떤 중도 보수 계엄이나 내란대가 묻지 않는 보수 정당을 네.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이준석하고 합치든 말든 네. 여하간 국민의힘 안에 있어봐야 네. 뭐 영원히 되기 어렵습니다. 그 당에서 배신자 이미지로 낙인 찍히면은 네.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유승민 보세요. 대선 나올 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이번에 사실 지금 언론 지면에서 많이 사라진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4대4나 이제 5대3 뭐 등등의 어떤 기각설, 각하설을 운운하는 여권 인사들 혹은 여권층 인사들의 마음이라는 게 특히 이제 뭐 윤상현이라든지 나경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대통령실 관계자 입장을 보니까요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로 차분히 헌재 결정 기다린다 이거 뭐 원론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박진영 평론가님과 그래도 좀 가까운 관계로 지내고 있는 우리 장성철 평론가께서 이런 말씀을 또 모 유튜브 방송에서 하셨네요. 용산 분위기를 전하면서 대통령실이 윤석열 복귀를 확신하고 있다. 각 부서별로 업무를 정상 가동 중에 있다. 윤석열 복귀하면 인사도 대폭 단행하려고 하고 있다. 또 나갈 때 나가더라도 좋은 자리 챙겨 나간다는 분위기고, 그리고 뭐 모 수석이 왕 수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장성철 평론가가 어쨌든 이 보수 특히 여권 쪽에는 뭐 전문 용어로 좀 빨대가 좋으신 분이잖아요. 네네네. 이런 주장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윤석열 쪽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해석을 아전인수격으로 할 수 있죠. 지금 당장 진실되게 믿고 있다. 믿고 있을 수 있죠. 네. 이게 한 5일 전 버전 비슷한 건데 그게 쭉 이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죠. 5일 전 버전인데 이거를 왜 최근에 얘기하셨을까? 어쨌든 네. 네, 이런 겁니다. 저기 전략하는 사람들 중에 네. 제일 뭐 전략가 같지도 않은 사람이 네. 늘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 상대편은 손 묶어 놓고 있다는 생각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내가 잔머리 말리 굴리는 만큼 상대도 잔머리 굴립니다. 네. 그래서 전략의 핵심은 지지 않는 것이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윤석열 쪽에서는 내가 헌법재판관들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압박했고 네. 협박도 해봤고 네. 그다음에 또 뭐야 그 자리 대충 뭐 챙겨줄게 예. 이런 대안도 해봤으니까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구나. 믿고 있죠. 원래 윤석열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 자기밖에 모르고 남이 무엇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러면 입이 없습니까? 예. 우리는 손이 없습니까? 예. 네. 예. 그러니까 장성철 소장하고 제가 방송도 해봤잖아요. 예. 뭐 박진영 평론가님보다 더 친하진 않지만은 그분의 말을 들을 때는 네. 독법이 있습니다. 네. 그 행간의 지실이 있어요. 그분은. 행간.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윤석열이 직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말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네. 설령 복귀를 못하더라도 이게 진실이란 거야. 이게 진심이란 거야. 설령 복귀를 못 하더라도 설령 복귀를 못하더라도 뭐라고 네. 했다고요? 그다음에? 설령 복귀를 못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그 어디까지나 그냥 장성철 평론가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윤석열 복귀하면이라는 이제 조건이 복귀하면 인사도 대폭 단행 그건 나가더라도 좋은 자리를 챙겨 나간다는 분위기. 그 나가더라도 좋은 자리로 네, 챙겨 나간다. 네네, 요게 이제 아마 그 윤석열이 그런 입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예, 그게 바로 네, 지금 대통령실의 네, 본질적인 기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지금 대통령실은 와야 됐어요. 와야 됐어요.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윤석열이가 석방되고 돌아오면은 네, 그 이전에는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됐고 또 감옥도 갔으니까 대통령실 기자들이 나갈 일이 없죠. 일진들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네. 대통령이 돌아왔다면 그래도 관저 정치는 하니까 대통령실로 일진이 돌아와야 되는데 일진이 안 돌아온대요. 그 뭐겠습니까? 이미 기자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육감적으로 이거는 저 돌아오기 힘들겠구나. 사실은.